menderita dalam sunyi demi persatuan. Inilah sekelumit kisah perjalanan Prabowo Subianto. (2024년 10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대통령궁에 들어가자마자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스기오노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축으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연합, 즉 브릭스 정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스기오노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의 전략적 피벗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참고로 우짜 기준에서는 2008 금융위기,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전을 시작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이 완전 복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전 이후 목격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심화되는 지정학적 발전 속에서 브릭스 회원이 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은 인도네시아를 아세안을 넘어 더 광범위한 지역과 국제적 다자간 네트워크 안에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내세우는 미묘한 국내적, 지역적 야망을 강조하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큰 줄기에서 하나씩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기회. 2024년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스지오노는 특히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빈곤 근절과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라는 발언을 통해 프라보워의 아젠다에 따른 주요 정책 우선순위와 브릭스가 일치하며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위한 기회를 브릭스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릭스 정회원이 되겠다는 프라보워의 야망은 프라보워 첫 임기 5년 동안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과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더 광범위한 목표와 함께 맥락화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시장과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신냉전의 출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전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 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감안했을 때 시급함을 요구하는 필요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브릭스의 신개발은행은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런 지원은 농촌 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이해와 맞아떨어졌으며, 글로벌 사우스에서 인적 자원을 육성하겠다는 브릭스의 약속을 활용해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의료, 교육 분야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노동력을 강화한 후 인도네시아의 자립을 공고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감안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이 되어야 할 경제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적 영향. 아세안 지역에서 사실상 리더 자리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지역 외교 핵심으로 옹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이 되고 브릭스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면 아세안 블록이 내세우는 합의와 중립 원칙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브릭스 정회원이 된 후 아세안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 아세안 블록의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이 되겠다는 데 숨어있는 야망은 무역과 안보에서 기술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과 보다 직접적인 교류를 하겠다는 욕구가 발현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과거 동남아 지역의 긴급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외교 채널로 아세안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주요 외교 채널로서의 아세안을 패스할 수도 있다는 걸 뜻했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은 다자간 문제에서 아세안의 영향력을 약화되게 만들어서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가 인도네시아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초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아세안 틀, 프레임워크 밖에서 파트너십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브릭스 정회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브릭스 가입을 장려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역시 브릭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은 아세안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러 회원국들과의 아세안 조직 내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 이벤트는 아세안 국가 간 지역 역학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레버리지와 복잡성.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시의적절하며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열망과 일치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전과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약소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갈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 서방 주도 국제적 틀, 예를 들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세상의 인식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적, 전통적으로 중립과 평화 옹호에 뿌리를 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브릭스는 가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더 강력한 외교 정책 입장을 주장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지위는 지정학에서 항상 주목받았는데요. 이는 인도네시아가 브릭스를 활용해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 또는 팔레스타인인의 자주적 결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도덕적 대의에 함께하는 보다 포괄적이며 다극적인 질서를 옹호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게 만듭니다.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브릭스 회원국들의 경우 이미 서방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갈등 해결과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만들어서 글로벌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서방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긴장을 헤쳐나가고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릭스 정회원이 된다는 건 또 다른 복잡함을 창조하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남중국해 문제가 있습니다. 브릭스 안에서 중국과 같은 경제 강국은 브릭스 아젠다를 형성하고 종종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일치하는 목표를 우선시하는데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중국해를 놓고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정회원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그리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인도네시아는 2024년 10월 24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을 2번이나 몰아냈다고 발표했으며,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2020년 중국 선박이 인근 해역에 진입하고 중국과의 말다툼이 벌어진 후 나투나 제도에 여러 대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치적 갈등을 더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브릭스 지배력을 감안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전술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며
브릭스 협력에 대한 약속과 해상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야 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중국의 예상되는 잠재적 압력을 관리해야 되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마무리해보면 브릭스가 확장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한편으로는 브릭스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 분쟁을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브릭스 가입 후 인도네시아에게 요구되는 균형 잡힌 움직임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우려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정학과 국제무대라는 복잡한 지형에 스스로 들어간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한편으로는 아세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브릭스를 활용하면서 향후 지역적, 세계적 궤적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든지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 이벤트는 인도네시아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들과 직접 연결되려는 인도네시아의 야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브릭스 가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 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